6월이 코스피가 정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7월도 좀 정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저한테 수익을 주면 매우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희망일 뿐이죠, 물론.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7월이 50쪽 중 코스피가 좋은 유일한 달이다. 네, 7월 주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매월 이렇게 계절성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10번이 얼추 맞았고 5번은 틀렸고 한 번은 반반이었습니다. 승률이 한 6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월별 계절성 영상이 한 3분의 2는 맞고 3분의 1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은요 코스피가 보통 오릅니다. 뭐 이렇게 한 달 내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6월 말부터 7월까지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요게 2000년부터 2022년의 7월 평균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월, 10월 전략을 짤 때 보시면은 정적 자산 배분이 있고 동적 자산 배분이 있는데, 단기 전략 중에서 제가 일부는 7월에 매수를 한다라고 이미 4월 말인가 5월 초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6월 29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6월 28일 날 독일에서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코덱스 200을 좀 사가지고 이제 10% 비중을 채웠습니다.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좀 올랐으면은 저는 굉장히 해피하고 좋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매해 패턴은 다를 수가 있는데 작년은 어땠을까? 아시다시피 작년은 굉장히 안 좋은 해였잖아요. 2022년에 주식시장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월 계절성은 맞았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이 주황색을 보시면요, 한 5% 정도 올랐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 계절성이 은근히 놀랍습니다. 자, 근데 계절성에 더 놀라운 게 뭔가, 가끔은요 이 주식이 계절성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21년 7월 있잖아요. 21년 7월. 21년 7월에는요, 보통은 주식이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7월에 그때 7월 주식이 작살났거든요. 이렇게 작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패턴과 완전 반대로 가면은 그쪽 추세가 강하게 시작한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1년 7월에는 정석적으로 보면은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이때 주식이 망했잖아요. 자, 이때 바로 21년 7월부터 강력한 하락 추세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3,300대부터 2,200대까지 꼬꾸라졌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11월 4월이 보통 주식이 좋아야 되는데 이때 주식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 바로 후에 오는 5월 10월에 주식은 더 심하게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승 추세여야 되는데 하락 추세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하락 추세가 더 꽤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4월이 보통 굉장히 좋은 달인데 4월에 수익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상당히 강한 하락 추세가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9월이 보통 주식이 안 좋거든요. 근데 9월에 수익이 매우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큰 상승장이 올 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도 좀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계절성과 완전히 반대로 나가네. 그러면은 그쪽 추세가 매우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다르게 보통 7월에 오르지 않습니다. 초중반에는 꽤 잘 버티는 편인데요, 좀 버텼다가 말에 땡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5월 10월이니까 코스닥은 7월에 별로 좋지가 않네요. 여기도 보면은 월 초와 월 말은 조금 강한데 이제 월중부터 못 버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22년은 어땠는가? 요즘 코스닥이 좀 고유 기능을 잃고 코스피 동조화가 확실히 옛날보다는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코스피와 똑같이 크게 반등을 했어요. 코스닥이 7월에 보니까 8%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 7월에서 8%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그 후에 신나게 다시 망했습니다. 특히 9월, 12월이 되게 안 좋았죠. 자, 이거를 이제 보면은 조만간 코스피만 올려야 되나, 코스닥도 계속 같이 올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패턴을 분석해 보면요,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보통은 이렇게 6월에 좀 떨어지거든요. 초반에 조금 잘 나갔다가 빌빌거리다가 떨어졌다가 말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통 많이 보이는데, 이번 6월에도 코스피가 초반에는 좀 강했다가 그 후에 계속 비실비실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월은 좀 다르지 않았고요. 초반에 좀 기대를 했지만 그 후에 역시 나락을 갔습니다.
올해는 월말 반등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6월이 코스피가 정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7월도 좀 정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저한테 수익을 주면 매우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희망일 뿐이죠, 물론. 자, 그리고 둘을 겹치면은 이제 이 파란색이 노멀 패턴이고 주황색이 이제 올해 6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수가 있는데 얼추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작년에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작년 6월에 코스피가 엄청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패턴대로 빠졌는데 굉장히 강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7월에 어차피 나 휴가도 가고 7월에 보통 주식이 오르니까 이때 좀 크게 반등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반등이 왔습니다. 그것도 좀 묘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은 6월에 좀 많이 빠지는 패턴이거든요. 네, 근데 얘도 좀 코스피와 동조가 되었는지 초중반에는 좀 이제 오르는 식으로 노력을 좀 하다가 말에 빌빌빌 이제 떨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요 코스닥의 6월 패턴과 그 코스피의 6월 패턴이 또 보니까 또 비슷하네. 큰 차이는 없네. 근데 이제 동조화가 확실히 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다르다. 그냥 두 개 지수 계속 올리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 그래도 12일까지는 좀 다르게 갔다가, 참, 6월이지! 해가지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보통 6월에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니까요. 자, 그리고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보통 S&P 500, 중간 선거 다음에 많이 오르는 패턴을 보이죠. 근데 여기도 11월, 4월에 많이 오르고 5월, 10월은 좀 덜 오르는 패턴을 보이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보통 미국 주식은 중간선거 다음에 이제 많이 오르다가 한 7월부터 10월까지 비실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좀 많았습니다. 그건 나스닥도 비슷하고요. 중간선거 다음에 나스닥이 보통 많이 오르거든요. 올해도 많이 올랐습니다. S&P도 올해 많이 올랐고요. 쫙 오르다가 이제 보통은 나스닥도 7월, 10월에는 좀 비실비실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7월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립니다. 코스피는 7월에 보통 오르고요. 코스닥은 처음엔 좀 오른 척 하다가 그 후에 비실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200, 그러니까 이제 코덱스 200 ETF를 한 달 동안 보유할 목적으로 샀고요. 미국에서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미국이 중간선거 다음에는 주식이 좋기는 한데 7, 8, 9, 10월은 보통 그럭저럭 좋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월별 계절성을 안 맞는 달도 많다. 65%는 맞고 35% 정도는 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이 계절성이 완전히 반대로 갈 경우에는 그쪽 추세가 시작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은 7월에 원래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막 꼬꾸라졌어.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하고 하락 추세가 꽤 셀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굉장히 유익했죠?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